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미즈노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요. 길지 않지만 여러분의 매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제가 오픈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8월 7일 수요일이죠. 아침 8시 25분, 동부 시간은 11시 26분, 한국 시간은 밤 0시 2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테슬라가 지금 푸르른 빛으로 시장이 가고 있는데 테슬라 혼자 빨갛거든요. 일라이 릴리랑. 일라이 릴리는 아시다시피 그 비만 치료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리고 있다. 근데 왜 많이 안 팔리냐면 여러분, 미국은 무보험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약인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 모더나라든지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들이 잘 팔린 게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보급이 됐던 거였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다뤄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늘 테슬라 일단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콜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또 하나는 CEO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중국에서 168만 대가 테슬라가 리콜 조치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앞 트렁크의 잠금 장치 결함 문제로 인해서 168만 대의 차량에 대한 리콜이 단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기 일단 테슬라 악재 기사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조만간에 여러분 일론과 트럼프가 만나거든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절대 지지하고 나섰잖아요.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까지는 신의 한 수로 여겨졌지만 지금 판세는 여러분 지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민주당의 부통령이 딱 지명이 됐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차라리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 이기려면은 그 시니어와 주니어 구도로 가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부통령도 좀 젊은 40대로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은 이건 유권자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겠고,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조만간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만난다라고 하는 기사가 어제 떴잖아요. 근데 이게 테슬라한테는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저께 독일의 그 체인 약국에서 이 일론과 트럼프 지지하는 것 때문에 테슬라를 더 이상 주문하지 않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또한 악재이긴 했죠. 일단 이 뉴스 한번 좀 들여다보고 계속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 수혜를 받아왔던 테슬라가 정치적 위험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일론이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CEO 리스크가, 오랜만에 듣죠, 다시금 부각되는 모양새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재선 성공률이 높았지만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후보가 전격 교체되면서 갑자기 지지율 하락으로 재선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약국 체인인 로스만이 테슬라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일론의 트럼프 지지에 대한 정치적 액션을 들었고요.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트럼프가 지향하는 친환경이 아닌 것과 테슬라가 지향하는 친환경에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 쪽으로 많이 갔거든요. 여러분,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테슬라를 타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 지구를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거거든요. 자, 머스크는 지난달 트럼프를 공식적으로 지지했고 트럼프의 지지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기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죠. 자, 하지만 지난 6월 조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만약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게 됩니다. 누가? 이제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사기극이라고 불러왔는데요. 트럼프는 자신이 재선된다면 대통령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이 테슬라 보이콧을 선언한 독일의 약국 체인 로스만의 매장 절반이 이제 독일에 있는데, 머스크는 2022년 독일 브란덴부르크
베를린 외곽 쪽에 있는 곳에 공장을 열었고요. 현지인 수천 명을 고용했지만 민심은 처음만큼 좋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과거에 지금 그 환경하는 이들이 막 독일의 베를린 공장 불 지르고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1년 전이죠. 오히려 테슬라가 브란덴부르크에서 숲의 일부를 훼손하고 전기차 대조에 필요한 공업 용수를 사용하려 하면서 독일 환경 운동가들이 시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자, 머스크는 지난 3월 시위자들을 향해 트위터에 달고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멍청한 상태의 테러리스트이거나 좋은 환경적 목표가 없는 사람들을 꼭두각시라고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사실은 저는 환경 운동자들의 저 행위를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뭐 파월부터 시작해서 뭐 곳곳에 나타나 가지고 저런 식의 운동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들이 환경 운동가들이 추구하는 파이널 골과 일론이 테슬라를 통해서 추구하는 파이널 골은 사실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과 과정 속의 단계적인 어떤 입장의 문제인데 저런 부분들이 조율이 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 정도의 악재가 뜨면서 테슬라가 초반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을 받아내면서 이런 식으로 초반에 되게 좋았어요. 프리장에서 갭상승해서 쭉 갔는데 이때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올렸지만 엄청난 매도 보이십니까? 엄청난 매도바 이건 기관이 던진 거죠. 매도바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바닥을 찍었고요. 197.17까지 찍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W자를 만들어 가니까 일단 좀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대량 매도하는 이들이 사라지면 올라갈 텐데요. 일단은 심리적 저항선인 190불을 아니 200불을 속히 회복해야 되는 게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근데 시장이 여러분 좋기는 하지만 트레이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보시면은 이 15분 봉이잖아요. 이 핀비지가 급등 급락의 바들이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고 중간중간에 도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장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좀 지나면 방향성이 잡혀지겠지만 과정 중에 봤을 때는 이런 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푸르른 빛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시장에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일본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제. 만약에 시장이 불안정할 시에는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 여러분 이거 정치적으로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이 압력을 넣었죠. 그렇죠. 자네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어디서 이런 악재가 터졌어? 봤더니 일본 쪽이었거든요. 이제 일본 쪽에 대고 경고를 때렸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금리 인상을 자제하겠다라고 얘기 하나 했고 두 번째 시장을 억눌렀던 게 전쟁 이슈였잖아요. 중동.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쪽에 휴전 협정에 대한 진척이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쏙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을 그동안 눌렀던 대형 악재들이 어느 정도 좀 거치고 있다고 한다면 선물 시장이 상승을 이어받아서 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금 움직임 자체가 거의 박스권이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전쟁에 대한 위기가 증폭됐을 때 우리 미주노 가족분들한테 지난번 라방 때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래도 끝까지는 못 간다. 왜냐하면 같이 공망하니까 같이 망하니까 저러다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나면 사실 민주당 바이든 해리스 입장에서는 거의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돈이거든요. 중재라고 하는 게 그냥 만나가지고 야 싸우지 마 사이좋게 지내 이게 아니죠. 현대 전쟁은 철저히 돈의 논리죠. 예, 철저히 돈의 논리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하마스 측과 이스라엘 측의 요구 조건들을 미국이 들어주는 선에서 들어주면서 합의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오늘 어저께죠. 금리 인상하는 것을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죠. 말을 안 듣는 말을 안 듣는 무슨 러시아나 중국도 아니고 일본은 거의 미국의 꼬붕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들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트레이딩. 최근에 저희 미주놀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봐드릴까요? 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5분 전에 우량주와 이 급등주에 대한 추천 종목을 이렇게 놔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저희 여러분 가입하시면 공부방에 들어오면 이렇게 디스코드에서 클래스마다 쭉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화살표로 강조를 했습니다. ADTX, IDAI 장시작하기 직전에 남겨주는 거거든요. 5분 전, 5분 전. 자,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제자들이 또 후기를 남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팀장이 트위터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저희는 리딩 업체는 아니지만 제가 좀 멀티가 되는 팀장이라서 제가 사냥하면서 새벽부터 실시간으로 이게 제가 다 남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계속 연승을 기록하는 것도 남기고 좋은 책도 추천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보면 보십시오. 자, 이들의 성공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남기는 겁니다. RR 12.3% 3차 사냥 성공, 시즌 3의 최용수 학생, 시즌 1의 유니스 학생, ADT에서 17% 수익.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시즌 3의 김준호 학생은 ADT에서 8.74%, 시즌 4의 이번에 새로 생긴 공부방이죠. 자, 우리 병준 학생은 ADTX 29%.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는 기록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화살표 딱 한 이 종목으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합니다. 아, 저렇게 트레이딩하다가 단타 치다가 홀라당 날려먹어. 제가 봤을 때는요, 영혼 없이 사팔사팔하고 뉴스에 대한 해석의 능력 없이 테슬라 고점에서 물리고 엔비디아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더 크게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데이 트레이딩이든 장기 투자든 지금 시장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길을 갔던, 그리고 여러분 등대의 직인 미즈노리 팀장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트레이딩하는 걸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교육하기도 하고 또 라방하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저께 이 광고가 나간 뒤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업그레이드 해주셨고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팀장이거든요. 여러분의 그 약속과 믿음에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저와 스태프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저희 영상에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이제는 시장을 해석하는 능력, 이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트레이딩 할 때도 자기만의 기법. 제가 이 얘기는 한마디 드릴게요. 기법, 사실 기법 무용론도 많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기법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말입니다. 1년에 4,000%, 5,000% 수익을 내는 마크 비너긴이나 이런 전설들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는 그 전설들의 기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들 밥그릇인데 그걸 얘기할 리는 만무하죠. 근데 기법이 아니고는 이런 연승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창호, 조은현 그 바둑 기사 두 스승과 제자잖아요. 그 유튜브를 오래된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항상 끝나고 나면 복기를 하더라고요. 복기. 자기가 대국을 펼쳤던 거에 대한, 그걸 또 바둑에서는 기법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어린 시절 바둑을 배울 때 그때 제 머릿속에 그 기법 생각이 났어요. 그래, 기법은 있는 거구나. 주식시장에서 기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작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짜 기법들이 너무 많고 사자들이 너무 많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 조정해가지고 지금 대거 지금 감옥 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거지 진짜 기법이 있었던 거구나 하면서 제가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법은 무엇이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기법은 무엇일까를 저와 스태프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부터. 그 연구 작품들이 완성이 되면서 학생들을 모았고 A반 참표는 지금 4년 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미주놀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저희랑 공부할 리가 만무하죠. 최근에 시즌 4까지 공부방이 모집이 돼서 공부하고 있고 이제 시즌 5도 곧 마감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시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검증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주여행 멤버십만 가입하셔도 공부방에 지원하실 수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또 장 끝나고 뉴스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